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마감 시간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0.37% 올라서 2807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 휴장이었는데요. 그래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역시 오르던 관성이 있어서 약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. 어제 아쉽게 2800을 못 넘었는데 오늘 2800을 넘었습니다. 장중 최고가 2812로 연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. 2800대 이렇게 안착한 것도 거의 2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2021년이죠. 벌써 이제 3년 전입니다. 3년 전에 3300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보면 떨어진 거에 절반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우리도 사상 최고치 이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, 그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. 지금 여전히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은 뭐 좀 나쁜 뉴스부터 하나 살펴보면 SK가 오늘 거의 4% 이렇게 빠졌는데요. 이게 보면 최근에 좀 급등락이 있었죠. 그 이혼 소송, 대주주의 이혼 소송, 이혼 재산분할 판결 이후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사실은 투자자들은 좀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,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. SK 이노베이션과 ENS를 합병한다고 했는데 이 둘 다 SK의 자회사들입니다. 그리고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. 거의 뭐 이 배터리 사업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안 좋고 주가도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, ENS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장 법인입니다. 더군다나 가장 이렇게 들고 있는 비율이 달라요. 보면 SK가 이노베이션 36.2% 들고 있지만 ENS는 90%를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합병한다고 그러는 건데, 이거는 뭐 SK 이노베이션의 회사의 어떤 존속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SK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. 왜냐하면 SK ENS가 상당히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. 이런 회사가 SK의 90%의 이런 자회사였는데 이렇게 합병이 되면 아무래도 비율이 떨어지겠죠. 비율이 떨어지면서 이 SK 이노베이션 쪽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SK 쪽으로 이런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주사 왜 저평가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참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, 여전히 기업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지금 합병이 SK 주주한테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될까요? 그러면서 역시나 이런 소액 주주들, 일반 주주들은 어, 이런 좀 불합리한 결정에 전혀 뭐 지금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고점 3,300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지만은 워낙 지금 주식 공급이 많고요. 신규 IPO 상장 굉장히 많았죠. 그리고 워낙 또 기업들이 이렇게 분할이 많이 돼가지고 주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,800 정도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의 포워드 PR이 벌써 12배예요. 그래서 지금 가치 지표로는 절대 싸다고 볼 수가 없고요. 다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 우리도 뭐 정고점을 갈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 증시는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경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.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각각 0.5%, 1.7% 이렇게 오르면서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으로 보이고요. 오늘은 금융주도 좀 힘을 보탰습니다. KB금융이 2.4%, 신한지주가 2.8% 오르면서 반도체와 금융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른 종목들은 좀 빠졌는데요. 2차전지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. 2차전지도 살짝 빠졌고요.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못했습니다. 약간 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. 네.
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역시 그 합병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뭐 수혜가 되죠.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뭐 좋은 회사를 붙여준다고 하면 뭐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뭐 땡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오늘 하루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. 뭐 이 이상의 상승은 실질적인 회사의 이제 개선을 보고서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음, 글쎄요, 장기적인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 4,700억대 사면서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상당히 높아요. 삼성전자 거의 56%를 가지고 있고요. 하이닉스는 56%가 넘습니다. 네,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조금 더 그래도 대주주도 외국인 주주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높은 기업들은 조금 더 그래도 주주 가치가 더 지켜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더 잘 가게 되는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시총이 170조라는 거는 마이크론이 240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거는 뭐 한국 주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돼서 적정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 다시 열리는데요. 지금 보면 나스닥이 꽤 올라가고 있어요. 거의 0.8%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가 지금 네, 주간 데이 트레이딩에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금 AI 이렇게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정말 좀 비싼 수준이 돼가지고 사실 그 미국장도 좀 걱정은 됩니다. 미국장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이런 AI 주도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이미 밸류는 좀 목에 찬 그런 상황이라서 네, 뭐 일단은 상승장을 좀 즐기되 항상 이렇게 좀 긴장의 끈은 놓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